좋아요, 구독! 일단 최근에 또 금융시장을 살펴보자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정말 짙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게 점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투표는 오늘 오후 2시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11시 밤에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바로 사전 투표가 아니라 이제는 투표와 관련된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지율 같은 경우는 투표자의 마음을 읽는 거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투표장에서 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4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표함이 개방이 됐을 경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흐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보다도 2%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해리스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지지율이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2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G세대라고 할 수 있는 4,100만 명 유권자를 갖고 있는 97년 이후의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 도저히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층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을 하고 있는 백인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고요. 여론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들의 과대 포집이 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흑인표라든지 그리고 히스패닉 쪽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집단만 하더라도 7천만 표 정도가 좌우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투표 결과는 사전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투표함을 열어봐야지만 그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구조사가 있는 만큼 동기화가 돼서 시장도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의 승자 윤곽이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11월 8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검표까지 가는 우려라고 하는데요. 현재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천 표 정도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자 수가 한 7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0.5% 이내로 좁혀졌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개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2,000표 이내라도 재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종 승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절차가 좀 복잡하고 개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대혼전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승자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투표 결과 발표가 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하라고 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자신이 예상 득표차가 좀 크게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에 지금 휩싸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 리스크, 또 현금 인출과 관련된 유동성 리스크를 체크하느라고 현재 월가까지도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월가까지 비상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시장에는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2기가 실현이 된다면은 자유무역 체제가 막을 내리고 다시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지금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는 일부 제품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낙관론이 좀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해도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0.9%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GDP는 누계로 1.4%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심을 더 자극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한다든지 추방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GDP는 1년에 0.6에서 0.7% 정도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양자만 하더라도 GDP를 한 2%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재집권됐을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장기 금리 상승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를 좀 더 금융시장이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집계를 해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상승을 하고 반면에 GDP는 1.4%가 하락한다. 이 점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은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손을 크게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 인상까지도 염려를 해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무역 체제의 변화 혹은 붕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군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약한 내용들은 반드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2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보호주의 성향으로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념상으로는 현실주의자지만 저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국제 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처럼 과감한 관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3.1%인데 앞으로는 17%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1929년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나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1930년부터 미국의 관세율이 38%에서 42%까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유럽도 관세를 올리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자유무역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 체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파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